안녕하세요. 정보기술 재능 나눔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코드로 오차 역전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다가 혹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블로그에도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본 동영상의 설명란에도 링크를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인터넷에서 제가 찾은 것인데 그 원본 자료도 위에 링크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오차 역전파를 위해서 데이터는 아이리스라고 하는 꽃 종류를 분류하는 퍼셉트론이 되겠습니다. 아이리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종류는 네 가지의 특성값, 네 가지의 피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팔 길이와 넓이, 그다음에 페탈 길이와 넓이. 이게 아마 뭐 꽃자루, 뭐 꽃잎 크기,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요 하여튼 네 가지 특성으로 어, 이 아이리스의 종류를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는 것 같이 입력값이 4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lik층은 두 개의 노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으로는 이렇게 3개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넘피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하기 위해서 판다스를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따로 엑셀 파일이나 뭐 CSV 파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함수 sklearn dataset이라고 하는 어, 라이브러리에서 요 load idis라고 하는 음, 함수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표 출력을 위해 가지고 matplotlib lib도 역시 임포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데이터를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 로드 아이디스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데이터는 총 150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일부를 데이터 트레이닝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저희가 모델식을 찾으면 모델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텐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트레인 데이터를 140개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용, 검증용으로 10개를 쓸 텐데 일단은 트레인 데이터가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개수를 3개만 트레이닝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 테스트 사이즈를 147로 주게 되면 전체가 150개에서 3개만 트레인 데이터가 되고 나머지는 검증용이 되는데 검증용 현재는 의미는 없고요. 나중에 실제로 검증용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 사이즈를 다시 이제 조정을 해서 테스트 사이즈 10개로 조정해서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일단 데이터를 3개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이유는 뒤에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어, 이 학습용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140개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한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3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로드된 데이터들은 넘피 어레이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넘피 어레이 타입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조를 갖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트레인에는 저희가 3개의 데이터만 학습용으로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3이고요. 뒤에 4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피처가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피처로 두 곳의 종류를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네 개의 피처 값이 있고 그 데이터 개수는 3개라는 걸 나타내고요. 이게 x 트레인 값이고 y 트레인 값은 이 데이터가 3개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값입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어, 세토사라고 하는 것에 해당된다라면은 그 데이터는 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보리스 컬러라고 하면 1이 되고 그 다음에 가정 밑에 있는 거는 2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뒤에는 검증용 데이터인데 요거는 뭐 의미가 없으니까 네, 어차피 숫자 나중에 다시 바꿀 거라서 네. 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6.5, 3.0, 5.8, 2.2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예, 여기는 7.2, 3.0, 5.8, 1.2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 저희가 이제 3개의 데이터만 트레이닝을 쓴다고 했기 때문에 3개가 있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라인에는 우연히 다 전부 다 2네요. 전부 다 붓꽃 종류, 세 번째 붓꽃 종류라고 하면은 음, 요 값입니다.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에서 읽혀진 4개 값은 각각 여기 있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쪽에 있는 인풋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값도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학습률은 0.1. 네, 학습률은 정사각법에서 사용이 되고요.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가중치는 이전 가중치에다가 여기 학습률을 곱하고 예, 그다음에 음, 가중치를 코스트 비용 함수로 미분을 한 값. 그러니까 가중치의 기울기죠. 기울기를 곱할 때 요 학습률 요게 해당되는 게 바로 알파이고 이게 러닝 레이트고 이걸 0.1로 현재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몇 번 시킬 것인가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에포크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5천 번으로 증가시킬 텐데요. 일단은 마찬가지로 데이터 개수만큼 실제로 이 5차 역전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일단 딱 한 번만 일단 먼저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 개수는 n, 3이겠죠. 저희는 3개만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모델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인풋 사이즈가 4, 피처가 4개였고요.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개수는 2개고 그다음에 최종 출력은 3이 되겠습니다. 최종 출력이 3이라는 거는 3개의 지금 값 중에 하나를 분류를 하는 거인데 네, 어, 네, 이 중에서 가장 값이 큰 값이 나오는 값을 이제 채택하는 그런 구조가 되길 텐데요. 저희는 이 값을 어떻게 나오도록 만들 것인가 하면은요. 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찾아놓은 데이터에는 전부 2로 되어 있죠. 2로 되어 있으면은 출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2라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북꽃 종류라면은 이 값은 0, 0, 0,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꽃 종류. 세 번째 꽃 종류 이름이 뭐였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카, 네, 버지니카라고 하는 꽃 종류가 되겠고요. 네, 만약 마찬가지로 첫 번째 꽃 종류라면은 1, 0, 0이 되겠고 두 번째 꽃 종류였다면 0, 1,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어, 지금 Y 트레인이라는 데이터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여기에는 0, 0, 1, 2, 0,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지금 어떤 종류의 꽃 값인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숫자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 나중에 바꿔줘야 됩니다. 요거를 뭐 00, 1로 죄송합니다. 1000으로 바꿔주고요. 얘도 1000으로 바꿔주고 얘는 010으로 바꿔주는 이런 작업을 뒤에서 하게 되는 것을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중치 값들을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가중치 값을 초기화를 해주는데 정규 분포 곡선에서 무작위 추출을 하는 방식으로 랜덤하게 정규 분포 곡선으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표준 편차가 0.5이고요.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0.5. 그 다음에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음, 일단 여기 W1이라는 게 하나의 가중치가 아니고 가중치 벡터입니다. 가중치 벡터. 여기 밑에 아래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W1이라고 써 있죠. 되게 지금까지 설명을 드릴 때 어, 여기 라인 위에 W1, W2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실제적으로 이 가중치들이 이 계산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값을 보여드렸더라면은 지금부터 이제 파이썬 코드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표시를 하게 되면은 비효율적이 되겠죠. 이거를 하나의 벡터 내지는 행렬로 처리를 하면 굉장히 수식이 간단해지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W는 벡터가 되겠고요. 네,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기에 총 8개의 값을 다 담고 있는 벡터 값이 되겠습니다. 값이 그래서 인풋이 지금 4가 되고요. 4, 인풋 4, 피처가 4개고요.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가 지금 2개죠. 그럼 곱하면 8. 예, 총 8개의 가중치를 저희가 초기화해서 여기 W1에다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W2도 가중치를 초기화를 해야 되겠고요. 히든 레이어가 2, 그다음에 아웃풋이 3이니까 곱하면 총 6개의 가중치의 초기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전에 저희가 뭐 경사광법이라든가 살펴볼 때 뭐 이걸 전부 다 0으로 한다든가 1로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진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파이썬 코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코딩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랜덤한 값을 써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실행을 하고요. 네, 실행을 하고 자 그러면 W1, W2에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 실제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네, 어, W1에는 총 8개의 값이 나왔고요. W2에는 총 3개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2차 배열로 되어 있는데요. 어,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네. 요게 한 쌍, 요게 한 쌍, 요게 한 쌍,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개의 값이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3개씩, 3개씩 묶음해가지고 자, 그리고 밑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W1을 벡터로 처리했었던 것처럼 이 히든 레이어의 입력값이라고 해야 되나? 히든 레이어의 값도 두 개인데요. 두 개인데 요것도 이제 G1으로 해가지고 벡터로 처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시그모이드 함수, 활성 함수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겠죠. 이때도 A1이라는 벡터를 사용을 해서 이 두 개의 값을 동시에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G2, A2도 마찬가지 되겠고 여기서 넘어갈 때도 시그모이드 함수이고 음, 네, 역시 벡터로 처리를 되는데 G5는 2차 구성 요소가 두 개인 2차원 벡터가 되겠고요. 얘는 이제 3차원 벡터. 네. 하여튼 요소가 세 개인 벡터가 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이고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제 이렇게 정의이 된다는 수식으로 쓰면 1 플러스 2 x 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모양이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랑 확실히 차이가 나도록 이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겠네요. 조금 더 차이가 나도록 제가 그리고 보면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미분을 하게 되면은 시그모이드 함수 S라고 하고요. SX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자기 자신고 1 빼기 S, X가 된다라고 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전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 스퀘어 에러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직전에 이 Y 트레인 데이터가 지금 저희가 아이리스 처음 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0, 0, 1, 2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퍼셉트론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는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바꿔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0일 때는 0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데이터가 첫 번째 붓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거 1하고 나머지는 0을 다 써주게 되겠고요. 1이 되게 되면은 네, 두 번째 값만 1이고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세 번째 값, 세 번째가 세 번째 붓꽃에 해당한다면 세 번째에다만 1을 두고 이렇게 나머지는 0으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걸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1 하나만 두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꿔주느냐면요. 결국은 이 학습이라는 것도 숫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모델식을 통해서 나오면 이 세 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게 모델식이 이런 퍼셉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통과시키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숫자죠. 이게 가중치도 숫자고 입력값도 다 숫자입니다. 입력값도 다 숫자고 이게 다 숫자인데 그러면 결국 이게 숫자가 나오겠죠. 이게 숫자가 나올 텐데 이 숫자가 1, 0, 0 뭐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 꽃이라면은. 그런데 가중치가 아직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랜덤 값일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 0.7, 뭐 0.3,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오차가 발생을 하겠죠. 오차가. 그러면 이 오차를 계속 줄여주는 어, 방식으로 이 가중치 값들을 계속 조정해 가면은 나중에 이 모델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핫 인코더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식은 사실은 좀 불필요한 식입니다. 불필요한 식이고요. 어, 저희가 이제 이 실제 민스퀘어 에러를 구할 때는 실제 데이터 이거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로딩한 데이터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 놓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 네 가지 데이터 피처 네 가지를 넣었을 때 초기화된 가중치에 의해 어떤 값이 나올 건가를 만들어낼 텐데 이 두 개가 구조가 다르면 이 오차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양을 맞춰주는 구조인데 이 예측값이 요 구조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드는 필요 없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지면은 여기서부터는 뭐 저희가 계속 봤었던 그 내용입니다. 어, 예측치 값하고 실제 데이터 값 이게 이제 y true라는 게 바로 요 값이 되겠고요. y prediction이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이 되겠고요. 제곱이 어, 에스트릭 2가 제곱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전부 다 썸을 한다는 얘기 되겠고요. 여기 썸이 되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전체를 사이즈로 나눠주는데 앞에다가 2를 곱해줍니다. 2를 곱해주는 이유는 미분식에서 여기 2가 앞으로 나오게 될 때 좀 식을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나눠주기 위해 가지고 2를 써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민스퀘어 에러 식까지 구하는 방법을 봤고요. 음, 그다음에 밑에 거는 참고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모델의 정확도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을 어, 네,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 저희가 학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킬 텐데요. 그때마다 이 민스퀘어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다음 정확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계속 계산을 해서 그 값에다 이제 추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도표로 찍어서 저희가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차 역전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시계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는 상황이고요. G5는 여기에서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기 전,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 네. 그래서 요 단계 값은 당연히 이제 x 트레인 값에다가 여기 W1, W1. 자, 이 W1이 예전처럼 하나의 값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전체 8개, 8개의 가중치 벡터 값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수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벡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이걸 다 구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예전에 뭐 C나 이런 코드로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딱히 익숙치는 않은데, 네, 벡터로 이렇게 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조금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하나의 어, 하나의 라인으로 전체 벡터 계산이 다 되는 거죠. 벡터뿐만 아니라 행렬 계산까지 다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MP 이게 닷 프로덕트입니다. 닷 프로덕트. 예전에 이제 같이 공부했었던 닷 프로덕트라고 하면은 여기에 숫자가 1, 2, 3, 4, 5, 6 있을 때 요거 이렇게 닷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에서 다 더하는, 네, 그런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6. 그래서 다 더하는 값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여기 이 입력값 곱하기 가중치, 그 다음에 여기 두 번 x2 곱하기 요 가중치, 그 다음에 x3 곱하기 가중치, x4 곱하기 가중치, 그리고 다 더한 거,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프로덕트라는 게 이 입력값의 가중치를 곱하고 그걸 전부 다 더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다 프로덕트로 표현을 한 거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죠? 아, 이번에 좀 이걸 좀 크게 좀 그려가지고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G1이 구해지게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다음은 A1인데 A1도 마찬가지 벡터 값입니다. 하나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요거랑 이거랑 두 개 같이 들어있는 벡터입니다. 요거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쓴다라고 했었죠. 시그모이드. 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 출력층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 이제 W2고 여기다 이제 계산을 하면은 G2가 되고 A2가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프로덕트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긴즉슨 여기 값 곱하기 여기 가중치, 요거 곱하기 요거네요. 자, 요거 곱하기 여기 가중치, 그런 다음에 더한다. 네, 그게 다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포워드 프로포케이션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MS 이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밑에서 바로 MSE를 이렇게 구했고요. 네. 이게 실제 데이터고, 이 값은 이제 음, 방금 전에 이제 구한 모델 값이 되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값은 벡터 값입니다. 벡터 값이고, 그 출력 값은 음, 여기서 하면 이 여기 값이죠. 시그모이드를 통과를 했으니까 요게 값인데 A2가 되죠. 이건 벡터 값입니다. 벡터 값 3개. 3개가 나오겠죠. 음, 뭐 정확하게 나왔다면은 만약에 첫 번째 불꽃이라면은 이제 1, 0, 0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나오진 않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중치들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그냥 랜덤한 값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0.7, 뭐 예를 들어서 0.1, 뭐 0.3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요 값들하고 실제 이 데이터 값하고 비교를 해야지 이제 이 에러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Y트레인 값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1이면은 첫 번째 이미지라면 0, 그다음 두 번째라면 2, 뭐 세 번째라면 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 원핫 인코딩으로 바꿔주는
코드가 아까 여기 민스퀘어러 그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까 보셨습니다. 그래서 0이면 100을 바꿔주기 위해 그 1이면 010으로 바꿔주기 이런 코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코드 안에서 이 코드가 동작하기 때문에 이 수식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SE랑 뭐 액큐러시 구해가지고 이제 이 리절트에다가 계속 추가를 해주게 되겠고요. 나중에 도표를 그리기 위해서.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백프로포케이션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백프로포케이션 함수의 수식은 저희가 이제 다른 강의 자료에서 이미 살펴봤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도록 하면 음, 이게 이게 이렇게 되겠다라고 대충 일단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음, 다시 한번 이제 옛날 모델로 돌아가서 원래는 W1, W2이죠. W1, 2 이거 벡터인데 음, 일단 여기 요거 하나만 먼저 예로서 요거 하나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요거를 저희가 예전 W5로 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W5의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식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은 W5, W2는 2분의 1에 y 셋 에러죠, 에러. 그다음에 곱하기 어,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값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G, G 시그모이드 함수의 G 1 마이너스 A G 왜 제가 이 Y라고 썼냐면 위에 그림에 가보시면은 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가 입력값을 곱해줍니다. 입력값 H1. 이거 입력값입니다. 입력값. 파이 가중치 5의 입장에서의 입력값은 은닉층의 출력값이 되겠죠. 입력값 그런 의미에서 입력값이고요. 나중에 이쪽 입력단 쪽에 가중치를 구할 때 그때 입력값은 실제 이제 데이터 입력값이 되겠죠. 자, 요 식이었었고 요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전 동영상 강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 식입니다. 요 식을 파이썬 코드로 구현을 한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음, 네. 요 코드가 바로 어, 요 코드가 되겠습니다. 에러를 구하는 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yp.ey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 y 트레이는 여전히 여기서는 이렇게 1차원 배열입니다. 1, 2, 3, 4 죄송 4는 아니죠. 0, 1, 2, 0,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A2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원핫 인코딩 방식, 원핫 인코딩의 값입니다. 010은 아니고 0.7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빼려면 모양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원핫 인코딩 여기 민 스퀘어드 에러를 설명할 때 있었던 그 수식이 있었죠. 네, 요거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1차원 배열로 돼 있었던 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2차원 배열로 바꿔주는 그 식이 여기 요 함수입니다. y.e y mp.ey라는 거. 음, y. 뭐, 동작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지금은 이제 여기 핵심은 아니니까 나중에 시간 있으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핵심은 요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원핫 인코딩으로 나오는 요 방식에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요 함수를 썼다라는 거, 1차원으로 돼 있던, 1차원 배열로 돼 있는 거를 2차원 배열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에러가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E1으로 구해진 겁니다. 이게 E1으로 구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2 곱하기 1 마이너스 A2가 바로 요게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입니다. 요게 바로 A2 곱하기 1 마이너스 A2 요 값입니다. A2가 A2가 뭐냐 다시 한번 보시면 예, 여기 바로 요 값이죠. A2가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DW1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DW1입니다. 요만큼이 DW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계속 가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식은 나중에 앞쪽에 있는 입력션 쪽에 있는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구해둔 건데요. 지금은 요건 잠깐 스킵을 하고 여기 밑에 바로 이어서 요 식을 저희가 마저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식이 요 식입니다. 요 식.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될 식이 요 식인데요. 자, 여기 n분의 1이 여기 n분의 1이 바로 여기 앞에 있는 n분의 1입니다. 여기 n분의 1이고 n분의 1이고요. 자, 그리고 요 값이 어, 요 값이 요 값이 바로 이 전체에다가 이 전체에다가 입력을 곱하는 값입니다. 요 A1이 여기 출력층 쪽에 있는 가중 집장에서 봤을 때 입력값이 되는 거죠. H1 아까 은닉층의 출력이지만 이 가중치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입력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요 A1이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A1이 은닉층의 출력값입니다. 그래서 요 값을 곱해주는 과정인데요. 자, 이게 t가 붙어 있죠. t가 붙어 있는 이유는 바로 곱할 수가 없고 왜 바로 곱할 수가 없냐면 이게 행렬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서 행과 열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건 저 뒤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바로 W2의 업데이트 값이 바로 이 전체 값이 이렇게 됩니다. 이 전체 값. 이 전체 값이 나오면 이 값을 학습률과 곱하고 그 다음에 빼주면은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건 저희가 경상학법에서 많이 봤었던 그 구조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수식이 정확하게 코드로 변환되는 것을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학습은 한 번만 시킬 거고 데이터는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학습했을 때 여기 실제로 이 백프로포게이션에서 얻어지는 값들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한번 같이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 요 값이 이제 이원이 되겠죠. 이원이라는 거는 오차값입니다. 오차값. 실제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음, 예측 집값하고 그래서 이건 Y 트레인이라고 하는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온 데이터이고요. 그거는 Y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모델식을 통해서 측정한 값입니다. 이 값은 Y 트레인은 뭐 001, 뭐 0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Y 프리딕션은 이 값이 정확치를 아직 가중치가 정확지 않기 때문에 뭐 0.7, 0.5, 뭐 0.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값하고 이제 빼줘야 차이가 나오겠죠. 그 값이 바로 요 값입니다. 요 하나하나의 값은 어, 각각의 출력 값에 대해서 이렇게 빼기를 한 값이 이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값이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출력값 저희가 세 개가 있고요. y 프리딕트에서 세 개의 값이 나오고 실제 y 트레인 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y 트레인 값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첫 번째 붓꽃에 해당하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 값은 1, 0, 0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마 뭐 이거 좀 비슷하게 좀 모양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잘 나오지는 않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음, 음, 예, 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좀 바꿔보겠습니다. 00, 1, 1로 바꿔보겠습니다. 001, 00. 그래야지 빼기를 하게 되면은
요 값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값이 이제 y 프로덕션이 0.58이 나온 겁니다. 0.58 뭐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0.408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0.374 뭐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뒤에는 다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y 프리딕션에서 y 트레이닝을 뺀 게 에러가 되는 거고 이게 E1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0.58에서 0을 빼면은 0.58 에러가 이렇게 오차가 나오는 거고 0.48에서 0을 빼면은 오차가 0.48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0.37에다가 2를 빼니까 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네요. 어, 네. 6, 6, 6, 2, 뭐 예를 들어 6, 6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예. 0.626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빼기 마이너스 1을 하면은 마이너스 0.374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개의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세 세트의 에러가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이원이 되겠습니다. 이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값을 곱하면은 밑에 이 값이 나옵니다. DW1. 여기다가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값을 어, 네, A, A, 음, AG였나요? AG에다가 1 빼기 AG 요 값을 쓰면은 예, 요 밑에 DW 값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까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값에다가 입력값을 곱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입력값이 A1이라고 했습니다. A1 능력층의 출력값. 요거를 바로 곱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일단 보여드렸고 그래서 보시면 A1은 이렇게 이런 구조로 나옵니다. 이런 구조 나오는데 음, 일단 밑에 또 요 부분에서 요 트랜스포즈하는 행렬을 트랜스포즈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밑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다시 좀 이따 보시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은 음,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3 바이 3입니다. 이 데이터가 3 바이 3. 근데 요거는 2 바이 3이 되겠죠. 이 행렬이 2 바이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할 수가 없겠죠. 요거 이렇게 여기랑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곱할 수가 없습니다. 행렬을 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트랜스포즈를 합니다. 행렬을 바꿔주게 되면은 그 값이 바로 네, 그 값이 그 행렬을 바꾸면은 예, 여기서처럼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은 3 바이 2가 됐죠. 이렇게 3 바이 2가 됐고 여전히 여기는 이제 이 값이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는 곱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다 더하는. 자, 그러면 이제 3 바이 3, 아니죠. 3 바이 3,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어, 2 바이 3, 2 바이 3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자, 이게 최종 값입니다. 이게 이제, 어, 최종 W2의 업데이트 값들이 되겠죠. 저희가 예전에 구했었던 뭐 W5의 이런 그라디 바로 이제 그라디언트 값이 됩니다. 그라디언트 값. 이 값이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 새로운 가중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새로운 가중치를 한번 구해볼까요? 새로운 가중치를 구하면 W1이 아까 뭐였냐면 0, W1 제일 처음에는 요 값이 마이너스 0.665였네요. 마이너스 0.665.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거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쪽이 아니라 여기 걸 봐야 되고 여기에 첫 번째 게 여기 0.002였네요. 0.002. 자, 요거를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업데이트를 하면 여기가 처음에 0.002로 지금 초기화가 됐었죠. 랜덤한 값들을 썼으니까. 근데 지금 y 업데이트 그레디언트 값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냐면 0.0 새로운 w 값은 0.002 빼기 학습률을 아까 제가 0.1로 줬었고요. 곱하기 바로 요 W 그라디언트 요 값이 되겠습니다. 0.141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은 뭐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사광법에 의해서 새로운 가중치 값이 구해졌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또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실제로 데이터를 에, 데이터 개수를 140개를 쓰고요. 자, 그러면은 140개, 데이터 140개, 그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는 4개의 값을 갖고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테스트 데이터는 10개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140개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14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몇 번째 붓것인지에 대한 데이터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트레이션도 5,000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이것도 갖고 갔고요. 그리고 이거 이 값들은 이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지우도록 5,000번씩 5,000번인데 금방 됐네요. 자, 그러면 어, 자, 5,000번을 실행을 할수록 오차값들이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확도도 계속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상한 모양이 자, 그러면은 음, 모델식은 찾아졌고요. 그러면은 모델식이 없었던 검증용 데이터 10개를 넣어서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90%까지 찾아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140개의 데이터 가지고 5,000번을 돌려서 가중치 값들을 아까 오차 역전파를 통해서 구했고 그 값들 가지고 10개의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확률은 90%로 정답률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행렬 트랜스포즈 하는 그 과정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 지금 데이터 3개만 썼습니다. 데이터 앞에는 10개가 있었었는데 3개만 해서 줄였고요. 그래서 DW1 에러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값을 곱한 값을 이렇게 정수로 나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은닉층의 출력 값도 이렇게 정수로 3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제 에러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렬을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이거든요. 이렇게 1, 2, 3, 4, 5, 6 하고 1, 2, 3, 4, 5, 6, 7, 8, 9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요거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트랜스포즈를 해주게 되거든요. 트랜스포즈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아래처럼 네, 아래처럼 트랜스포즈를 해주게 되면 요 식을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1, 3, 5 하나 만들고 2, 4,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씩을 다 프로덕트를 하면은 다 프로덕트 행렬의 다 프로덕트는 그냥 행렬 곱입니다. 이거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네. 그러면 1, 3, 5 그다음에 2, 4, 6 되겠고요. 펜이 해상도가 좋지 않아서 좀 이렇게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곱하기 1, 3 곱하기 4, 5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1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5 곱하기 7 하면은 25, 12, 1 그러면은 14만 48만 원이 되죠. 네. 있고요. 그래서 57, 66, 60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파이썬 코드로 살펴보는 오자 역전파를 공부를 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링크랑 필요한 자료는 제가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고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랑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